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교사하면서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개근거지, 휴거지 이런 말은 들을 때마다 내면의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개근거지가 무슨 뜻이냐? 체험학습으로 해외여행 안 가고 1년 내내 출석하면은 개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근을 하면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 거다라고 개근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개근은 성실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짜증나는 말, 휴거지. 이게 뭐냐면 그 LH에서 나오는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휴먼시아였잖아요. 그래서 휴먼시아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이게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꼭 누구를 거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거기에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지역에서는 좀 잘 사는 동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주변에는 휴먼시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처 아파트들이 다 좋다 보니까 개 중에서 안 좋은 걸 찾는 거야. 개 중에서 안 좋은 아파트가 우로 시작하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를 변형해서 우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이 우거지 소리 듣는 아파트가 싼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꽤 좋은 아파트야. 그런데 개 중에서 그나마 싼 아파트를 찾아서 거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저는 이 우거지도 못 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애들 장난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 누군가를 거지로 부르는 이런 표현들에 담긴 생각과 문화가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온 가족, 두 세대에 걸쳐서 그 가족을 다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를 거지로 비교하고 얕잡아보는 표현이 왜 가난을 부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개근거지, 휴거지, 우거지 뭐 이런 말들을 왜 할까요? 본질적으로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남들이 못 가는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지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교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교 심리가 가난을 부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비교는 기준을 파괴합니다. 해외여행 안 가면은 개근거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남들이 다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왜 못 가? 나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23년에 한국인 중에 몇 명이 해외여행 갔는지 아세요? 무려 2271만 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부익남님 컨텐츠를 보는데 그 컨텐츠에서 소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 나는 돈이 없어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54%였대요. 그러니까 이 2200만 중에 진짜 돈이 많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유가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왜? 남들 다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가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여행 가는 건 결국 소비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소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의 기준,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야 될까요? 바람직하게 따져보자면 우리의 소비의 기준은 나의 소득이 되어야 하고 나의 재정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 간다고 가고 남들 쓴다고 쓰고 남들 산다고 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한다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건 뭐예요? 기준을 남에게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비싼 동네에 살면은 그 동네의 소비 수준에 맞게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즉,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기준을 밖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축적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우리의 집과 동네 환경이다. 당신이 부유한 동네의 비싼 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웃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물건들을 살 것이다. 부유한 동네일수록 사람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우리는 이웃들의 소비를 보고 따라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대부분은 가계의 재반 경비가 높아서 재산을 모으기 힘든 가정이나 이웃들 근처에서 산 적이 전혀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부유해질 수 있었다. 옆에서 돈을 쓰면 나도 쓰게 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이 여행 가면 나도 여행 가야 되나? 쟤가 가는데 내가 못 갈 게 뭐야 하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남들 가니까 가야지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어때요? 아니라고요. 54%가 돈 없는데 간다고요. 그러면은 부자 되는 길은 뭘까요? 남들이 간다니까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나의 소득과 목표에 둬야 된다.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예산을 세워 생활하며 절약한다. 그들의 70%는 한 해 의식주 비용으로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으며 59%는 늘 검소하게 생활한다. 60% 이상이 절약이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얼마의 돈을 쓸지 내가 기준을 정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기준을 나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에 가고 말고는 내가 여윳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지 외부의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 가지 않는 사람을 개근거지라고 비웃는 그런 말들에는 뭐가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 난 안 가면 가난하다. 즉 기준을 밖에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결정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뭐 조금 그런 걸로 놀림 받아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체험학습 안 가고 1년 내내 개근하는 아이가요.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걔가 체험학습 안 가도 그래 쟤는 공부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또 뭐냐 성적이 꼭 높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다면요 남들이 뭐 여행 가가면서 야 너는 체험학습 안 가 하면은 야 그거 방학 때 가면 되지 그거 왜 지금 가 학교 공부해야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소비의 기준을 내부에 둬야 된다는 것이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교육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아이는 오히려 개근거지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쓴다고 하니까 여행 간다고 하니까 이거에 저거에 휘둘려서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비교는 기준을 파괴합니다. 남에게 기준을 두게 합니다. 소비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부자 되는데 꼭 필요한 마인드셋입니다. 비교 심리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 바로 현실 왜곡입니다. 그 남들이 다 여행 가는 것 같다. 이런 비교를 뭐 보고 하죠? 보통 인스타 보고 합니다. 인스타나 뭐 다른 SNS 보면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은 모두가 여행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꾼이 많아요. 마치 자기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맨날 여행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또 다른 비밀은 뭐냐면요. 사실 인스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어쩌다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스타그램 친구가 보통 365명이 넘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루에 하나씩은 여행 인증샷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모두가 여행을 가고 있다. 나만 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데 나만 안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름에도 가야 될 것 같고 겨울에도 가야 될 것 같고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SNS는 꼭대기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너무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힘들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정신과 방문 후기 이런 거 올려요? 안 올리잖아요. 즉 SNS에는 나의 바닥을 안 보여줘요. 모든 사람들이 SNS에는 자기 인생의 가장 휘황찬란한 어쩌다 한번 각 잡고 찍은 사진 이런 꼭대기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평균적인 삶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 남들이 보여주는 꼭대기와 나의 남루한 현실을 비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김미경의 40수업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바닥은 자기만 안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대도 역시 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과 사건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비교는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뭐라고요? 비교는 남들이 보여주는 꼭대기와 나만 아는 바닥의 대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바닥이 있을 건데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남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내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주변을 보고 있으면 SNS든 현실에서든 뭐든 주변을 보고 있으면 현실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애들 생각해 볼까요? 반에서 친구들이 체험학습 가. 근데 대부분 체험학습 가도요. 애들이 1년에 한 번 가요. 그런데 반에 한 20명이 있어. 30명이 있어. 그러면 걔들 중에 한 번씩만 가도 다 가고 있는데 나만 안 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애들 눈에는. 근데 애들이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까지 거기에 휘둘리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단언컨대 아이들이 물론 요즘 SNS 이런 영향이 있겠지만 비교하는 말, 개근거지, 휴거지 이런 말 하는 문화가 누구한테서 왔겠습니까? 어른들한테서 왔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부터 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부터 잘못된 현실, 왜곡된 현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럼 현실은 뭔가요? 직장인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장인 평균 연봉 4,200만 원입니다. 이거 실수령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면은 해외여행에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이 대략 200만 원쯤 된대요. 3인 가족이 가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2달치 월급이야. 누가 여러분한테 나 3박 4일 여행 가려고 2달치 월급 쓰려고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너 제정신이야?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똑같은 짓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고 있냐 이거죠.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SNS에서 주변에서 다 여행 가는 것 같고 돈 많고 다 행복한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 매일매일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돈 걱정, 잡다한 문제 차마 영상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닥의 모습을 겪으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볼 때 현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들요, 사실 각자의 문제가 다 있어요. 왜곡된 현실을 여러분이 보고 있기에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여행 못 가는 것 같고 이런 비교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비교는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진짜 현실이 어떤지를 직시해야 하고 나의 상황, 나의 기준에 맞춰 생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교가 가난을 부르는 마지막 이유 바로 무례함입니다.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 아이가 본질적으로 착하고 성품이 좋은 아이는 한두 번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궤도에 오른다고 할까요?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뭔가 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런 친구들 중에 80~90%는 부모님을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개근거지, 휴거지 하면서 비교하고 깔보는 거 이거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아이들이 그런 말을 시작하니까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이 출처일 것이냐? 아닐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를 거지라고 부른다는 거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리고 이 무례함은 어떤 태도로 이어질까요? 비교하고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깔보고 반대로 나보다 강하다 싶으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평가하고 혹은 질투하고 이런 약간 강약의 태도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이런 약간 강약, 나보다 못한 사람은 깔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갈까요?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은 세상 모든 일들은요 사람이 합니다. 모든 기회도 사람에게서 나와요.
연인들이 초반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할 때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 지금은 관계 초반이라 우리가 서로 친절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깊어졌을 때, 익숙해졌을 때,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어갈 때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가 잠깐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제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시했던 약자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시당했던 사람이 잘 됐을 때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이게 오늘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개근거지, 휴거지 이런 식으로 깔보면서 무시하는 것은요. 이게 어릴 때부터 누적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례한 습관이 한번 새겨지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까지 새겨지면 이거는 나와 내 자녀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뱉는 이런 비교의 말들이 나와 자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생각 습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개근거지, 휴거지 이런 말들에서 볼 수 있는 비교 심리입니다. 왜? 비교는 기준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절약과 소비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의 재정 상황과 나의 재정 목표에 맞춰져야 하는데 비교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고 이 습관이 대를 이어간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비교는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비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필터링하고 정제해서 보여준 그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다들 월 300만 원 벌고 있는데 한 번 여행 가면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1년에 한 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땐 어때요? 모두가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SNS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왜곡돼서 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기준을 그들이 아닌 나에게 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비교는 무례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례함은 모든 기회의 원천인 사람을 끊어냅니다. 이런 무례한 생활 습관이 가정의 어떤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내 자녀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이다 보니 가끔 비교 심리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고 싶을 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비교 심리를 무슨 거지 이렇게 뱉는 것과 아니야 이건 좋지 못한 가난을 부르는 생각이야 라고 끊어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